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0에서 101쪽입니다. 여러가지 용액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방법 알아보기. 먼저 분류가 뭔지 알아야겠죠? 분류란 물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 뒤에 기준을 세워, 분류 기준이겠지. 기준을 세워 무리지는 것이 분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류할 때 이 분류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 기준으로 분류를 해도 똑같이 나오고 이거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 누가 봐도 이렇게 분류해야지.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용액의 성질을 관찰한 뒤 분류 기준을 세우고 분류 기준에 따라 용액을 분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냐? 그 예를 볼게요.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 기준의 예를 알아볼게요. 우리는 색깔이 있는 용액과 색깔이 없는 용액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른 예예요. 누가 봐도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명확하잖아. 객관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색깔이 아름다운 용액과 그렇지 않은 용액으로 분류하는 거는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어. X야 X. 왜 X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레몬즙이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이게 아름다워. 근데 선생님 친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름답지가 않을 수 있거든. 아름답다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 그렇게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 거는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투명한 용액과 투명하지 않은 용액으로 분류하는 거는 누가 봐도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물과 소금물은 누가 봐도 색깔이 없고 투명합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는 노란색이고 투명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눈으로 봐도 다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류 기준이 된다는 거야. 사람마다의 성향, 사람마다의 생각에 따라 다 바뀌는 거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없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것들은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용액과 먹으면 안 되는 용액으로 분류하는 거는 분류 기준으로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친구는 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 근데 그 친구는 먹을 수 없어. 먹으면 아프니까. 이런 거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용액을 먹어서 관찰하나? 그럴 수 없잖아. 먹어서 나 죽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탐구 활동을 봅시다. 여러 가지 용액을 관찰하고 분류하기. 점접병에 담긴 여러 가지 용액을 준비하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경, 실험용 장갑 등을 준비합니다. 자, 탐구 방법 1번. 여러 가지 용액의 색깔을 관찰하고 투명한 정도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밖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뭐 냄새나 그리고 거품이 나는 정도 뭐 이렇게 관찰을 하면 돼요. 관찰해보고 관찰한 특징을 바탕으로 용액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용액을 분류해 봅시다. 그리고 모든 별로 분류 기준과 분류 결과를 서로 비교합니다. 먼저 관찰을 해봐야겠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여기 뭐로 관찰하라 그랬어? 맨 처음에 색깔로 관찰을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한 정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냄새에 대해서 관찰하고요. 네 번째는 거품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좀 애매하니까 거품이 3초 이상 나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0초는 색깔이 투명하죠. 아니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색깔을 투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색깔이 노란색인데 약간 연하죠. 그래서 얘는 연한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얘는 투명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시큼한 냄새가 나요. 맞아요. 거품 나지 않습니다. 레몬즙을 관찰해보면 연한 노란색이고요. 연한 노란색. 그 다음에 투명하고요. 투명하지 않네. 레몬즙. 투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냄새 마찬가지. 시큼한 냄새가 나고 거품 나지 않습니다. 유리세정제 같은 경우는
뒤가 보이죠? 투명하죠? 그죠? 그리고 색깔은 약간 푸른빛깔을 띠죠? 그래서 연한 푸른색을 띠고요. 투명하고 그 다음에 냄새 마찬가지 납니다. 그리고 거품이 얘는 유지돼요. 약간 이걸 흔들면 거품이 났다가 거품이 3초 이상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다 같은 경우는 일단 색깔은 무색이죠. 무색 투명하고 그 다음에 냄새는 나고요. 그 다음에 거품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났다가. 근데 약간 사이다 같은 경우는 방금 마개를 새 거를 딱 뚜껑을 딴 다음에 이렇게 따랐을 때는 거품이 좀 더 오래 유지돼. 시간이 좀 지나면 거품이 잘 유지가 안 돼.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실험 결과는 거품이 유지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래 비눗물 보면은 빨래 비눗물은 색깔은 하얀색이죠. 하얀색. 그리고 투명합니까? 뒤가 보여? 뒤가 안 보이잖아. 그렇지? 투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거품이 유지가 돼요. 석회수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없죠. 무색이에요. 무색.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나트륨 모두 무색입니다. 무색이고 이 셋 다 모두 투명합니다. 쓰지 말고 동그라미 쓰자. 투명하고 묽은 염산도 투명하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도 투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냄새는 석회수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석회수는 냄새가 나지 않고 묽은 염산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바로 코로 바로 맡으면 안 돼. 이렇게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약간만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품이 유지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석회수는 마지막으로 거품이 유지가 되지 않고 얘도 거품이 유지가 되지 않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도 거품이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관찰해서 관찰 결과를 표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한 게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들만 기억하면 돼요. 식초가 열한 노란색이고요. 레몬즙도 열한 노란색이었고 유리세정제는 열한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빨래비누가 하얀색이에요.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무색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도는 불투명한 것만 외워. 레몬즙이 불투명하고요. 빨래비누물이 불투명합니다. 나머지는 투명하고요. 냄새는 냄새가 안 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석회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흔들었을 때 거품이 3초 이상 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깨끗이 청소할 때 쓰는 것들, 유리 세정제, 유리를 깨끗이 닦을 때 쓰는 거지. 이런 것들은 보통 거품이 나. 빨래비누물, 빨래를 깨끗이 할 때 쓰는 거지. 거품이 유지됩니다. 요렇게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번.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 기준에 따라 용액 분류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에 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색깔이 있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색깔이 있는 거는 여기 식초, 레몬즙, 유리세정제, 빨래비누물. 얘는 색깔이 있다. 식초, 레몬즙, 유리세정제, 빨래비누물. 나머지 사이다,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이렇게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기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있네요. 쉼표예요. 자, 그다음에 투명한가? 그럼 불투명한 거 기억하라 그랬지? 불투명한 거 뭐라 그랬어? 레몬즙하고 빨래비누물. 이렇게 두 개가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투명하다. 흔들었을 때 거품이 3초 이상 유지되는가? 이거는 유지되는 것들은 유리세정제, 뭔가 깨끗하게 청소할 때 쓰는 거, 빨래비누물 이런 것들만 3초 이상 유지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냄새가 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냄새가 나지 않는 석회수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만 여기다 쓰고 나머지를 다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떻게 외워야 될지 그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생각해보기. 앞에서 관찰한 겉보기 성질만으로 용액을 분류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색이고 잠시만요. 예. 무색이고 투명한 용액은 쉽게 구분되지 않아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용액은 냄새를 맡기 어려워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묽은 염산 같은 경우는 너무 냄새가 강해. 그래가지고
코가 크크 하고 아프거든. 그렇기 때문에 냄새 맡기 어려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그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하는 방법, 분류 기준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분류를 직접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편하게 분류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